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제 법정의 증언으로 나온 딸 친구 장모 씨가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도착 시간은 9시 35분인데 조사 시작은 1시 5분이었음이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진 아무 기록이 없고요. 장모 씨는 증언에서 검사가 컨퍼런스 동영상을 틀어줬단 말만 하고 나머진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참고로 증인의 부친 장모 교수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죠. 어찌 이런 식의 조사가 가능한지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제도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언론이 지금 어떻게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조국 딸 친구 조씨 본 기억 없다. 동영상 속 여학생은 조씨 맞아. 이렇게 보도를 한 사람도 있는 반면 그냥 조씨 본 기억 없다. 이것만 보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학생은 99% 조민씨가 맞다라는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 재판에서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이 장씨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제시하며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학생이 안경을 쓰고 왼손에 펜을 들고 있는 사진과 비교했을 때 동일 인물이지 않냐 라고 묻자 장씨는 동일 인물이라고 답하며 사진 속 여학생은 99% 조씨가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라는 기존 진술 취지와 엇갈린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에 검찰에 악의적 의도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던 조민씨 친구 박모씨도 같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딸 조민씨가 맞는 것 같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세미나 당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상 속 사람이 조민씨가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중요한 거지 세미나 당시에 내가 조민씨를 본 기억이 없다라는 건 그 뒷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선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조민씨를 본 기억이 없다라는 것만 따옴표를 따서 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더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의도가 담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경심 교수님은 이 박모씨가 선생님 밥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해서 방배동에서 저녁을 사줬다 라고 물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쉽게도 기억이 안 난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박모씨와 장모씨를 향해서도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하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진실을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 라는 비난보다는 이런 검찰의 만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 역시나 많은 시민들도 이 박모씨와 장모씨가 둘 다 동영상 속 인물이 조민양 맞다고 진술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다만 그날 본 걸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 뿐 그런데 검사 저 깡패라는 표현까지 나오죠.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한 만행을 저지른 건데요. 오늘 증언으로 조국 장관 완승이다.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든 시민도 있었습니다. 극장에 갔다 치자. 친한 친구와 만날 약속을 안 했다 치자. 극장에서 그 친구를 본 적이 없고 하지만 그 친구가 극장에 있는 사진을 봤다고 치면 그 친구가 맞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 극장에 간 거냐 안 간 거냐? 당연히 간 거라는 거죠. 검찰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수사를 하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입니다. 경향은 중앙보다 더 악의적이라는 건데요. 중앙은 사진 속 조민 90% 맞다. 친구의 어정쩡한 증언 왜? 이렇게 팩트를 전달하며 비튼다면 경향은 아예 증언의 절반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경심 교수가 거짓 증언을 부탁한 것처럼 제목을 뽑았죠. 참고로 윤석열의 충심을 운운하는 단독 보도를 한 신문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이 어쩌다가 저렇게 변했는지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목을 따면 이걸 얼핏 보고 넘어가는 시민들이 대다수일 텐데 아 조국 딸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언론이 얼마나 심각하게 의도를 가지고 보도를 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시민들이 분노할 만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죠. 김경수 도지사도 작심 분노를 했는데요. 그렇게 단독 기사 쓰고 싶나? 확인하고 쓰라는 겁니다. 이런 언론 단독 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확인 좀 하고 기사를 쓰라는 거고
과거에도 단독 기사로 일방적인 비방이나 비난성 기사가 쏟아졌는데 아직까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검찰발 단독 기사는 대부분 검찰이 흘린 기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나 최후 진술문 정도라도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고요.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선 다른 온라인 모임과 마찬가지로 성심성의껏 응대했다는 걸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동원과의 만남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만나는 온라인 모임과 두세 번 만나 불법 공모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 번 스쳐가는 거, 그냥 인사 한 번 나눈 걸로도 충분히 범죄로 엮어서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동원의 말만 믿고 검찰이, 언론이, 사법부가 전적으로 진실로 들어받드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심지어 거짓말까지 계속해서 하면서 말이 바뀌었던 걸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조심하면서 살아왔다는 건 아주 유명한 얘기고요. 그저 연락을 했으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저렇게 몰아가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이 온라인 지지 모임과 담을 쌓고 살았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온라인 모임을 성심성의껏 만났다는 것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독 기사가 좋더라도 최소한 확인이라도 하고 기사를 쓰라는 거고요. 내일 모레죠. 26일 오후 1시에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인사하고 창원교도소에 재소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왜곡되게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도 드루킹의 번복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모든 증거는 무죄인데 재판부는 드루킹 입만 가리키며 유죄를 한다. 애초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 많은 전문가들도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국민 배심원제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언론,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더욱 커지고 있고요. 게다가 어제 다스베이다에 한명숙 전 총리까지 나왔습니다. 한명숙의 진실을 보더라도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조국, 김경수, 한명숙 이들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무슨 소리야? 난 그럴 일 없어. 난 깨끗하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검찰과 언론과 사법부가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어떻게 조작하고 비틀고 주변 사람들을 몰아가고 겁박하고,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폭발한 이준석 공개 경고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하락에 야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지지율이 흔들리자 국힘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준석 씨는 당내 주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자각론을 재확인하면서 친윤을 향해 공개 경고를 남긴 건데요.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는 예능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지지율 30%의 윤석열을 그저 비빔밥에 당근으로 폄하한다고 이준석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11% 지지율 총합으로 무슨 흥행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지지율이 위험하다고 평가하며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자 당내에서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또 이준석 대표가 즉각 반박을 하기도 했죠. 당의 주자인 윤석열을 지지하는 목소리 공개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권성동 의원도 윤석열 지지율을 위험하다고 평하는 건 정치평론가나 여당의 인사가 할 말이지 제1야당의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할 말은 아니다 라고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 씨 더 견디고 버텨달라, 권력력이 뭔지 보여달라, 끝까지 버텨달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의힘 내부도 저런 식으로 더 분열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보이는데, 윤석열 씨는 사실상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대안으로 최재형을 띄운다든지 홍준표가 뒤에서 웃고 있다든지 오세훈도 마지못하는 척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게다가 안철수 씨를 향해서는 대선 불출마했으면서 왜 국힘 경선으로 관심 갖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안철수 씨는 이런 거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못 참는 성격이죠. 추가적인 반응이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후반기 법사위를 국힘에 넘긴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벌써부터 이 황당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여상규 법사위원장 시절 우리가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하고 열받는 장면들을 그냥 지켜만 봐야 했습니까? 여의도 내부가 복잡한 일투성이라는 건 잘 알지만 이걸 용납할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라 최대한 참고 있는 건데 개혁이 아닌 타협론자, 협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필요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인 욕먹기 싫어서 그리고 괜히 좋은 이미지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